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11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죠. 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 여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잖아요.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시설을 거친 뒤에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한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주변국에서도 사실은 걱정도 그리고 반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이 쟁점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일본 어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어업 협동조합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염수 자체가 문제다. 아직은 너무 오염이 돼 있는 상태다. 깨끗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어민들도 물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조합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업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네. 이 최근에서야 겨우 이 후쿠시마 어업 관련 이미지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원래 일본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약속을 깨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도쿄 전력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오염수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를 저장하고 있는 이 탱크의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더는 방류를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이후로 지금은 이제 핵 분열은 멈춘 상태지만 아직도 붕괴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원자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그 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지하수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방사능 네.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냉각수에 지하수가 함께 섞이면서 매일같이 오염수가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고 초기에는 이 지하수의 양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이 오염된 원전을 타고 지나가서 흘러나왔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한 15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연료봉이 좀 식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이 도쿄 전력 주장에 따르면 이 탱크에 따로 담아서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도쿄 전력이 구비해 놓은 탱크가 한 1,600개 정도고요. 이 용량이 137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97% 가까이 다 찼다고 해요. 네. 기존 탱크가 다 찼으니까 그럼 탱크 더 지어서 보관하면 되지 네. 않나 이 생각이 들 텐데 이 도쿄전력은 이 폐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은 연료봉을 꺼내서 해체하고 이 폐로를 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더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일단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해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배출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이 방류하기로 계획한 오염수의 총량은요, 132만 톤입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한꺼번에 방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방류를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할 겁니다. 네. 대충 나누면 하루에 한 1,120톤 정도의 물을 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으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또 2번을 걸쳐서 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쿄 전력은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에 이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을 하고 1km 정도 길이에 되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후쿠시마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 태평양 앞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방사성 핵종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중수소인데요. 예. 이 삼중수소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금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감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 도쿄 전력은 희석을 통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양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들면서 방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얼마나 오염수 방류를 또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성실히 수행할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알프스를 처리한 오염수를 현재 저장 탱크에 저장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알프스에서 방사성 물질을 62종 제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돼 있는 탱크에 저장돼 있는 물, 그러면 삼중수소 말고는 대부분의 방사성 해종은 다 제거된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알프스로 처리한 후 저장된 오염수의 29%만이 기준을 충족했고요. 나머지 71%는 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몇몇 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직은 더러운 오염이 돼 있는 물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이 알프스로 한 번 더 처리를, 2차 처리를 하면 이제 남은 방사성 핵종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도쿄전력이 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방사성 물질 농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농도값이 뭐 수치가 다르거나 기준값이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다 제각각이고 이 도쿄전력과 달리 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여기하고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오류들이 뭐 단순 작업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왜곡을 하는 건지는 사실상 국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도쿄전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지난 1월 국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돼 있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로는 도쿄전력이 제공했던 4년 3개월의 이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오류 투성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특히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물질이라고 텔루륨 1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반감기가 9시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사라져야 되는 건데 실제로 오염수 안에서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등 아주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수치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도저히 말을 못 믿겠는데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일본은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사실 뭐 호수를 파서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고려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원전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두고 일본 정부도 5개의 방안을 먼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5개의 방안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가장 유력했던 건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이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었다고는 하는데요. 현재 어느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든 간에 이 삼중수소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바다나 대기에 방출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 외의 대안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수중기화를 시켜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기 방출법이 있고요.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가스를 만드는 수소 방출법, 시멘트 등을 섞어서 땅에 묻는 지하 매몰법, 그다음에 2,500m 지하 지층 안에다가 오염수를 넣는 지층 주의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층 주의법은 뭐 누출 방지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또 일본은 또 지진이 일어나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지하 매몰법도 처분할 땅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뭐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처럼 이 땅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수소 방출법은 폭발 위험이나 기술적 과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현실적인 방출 방법 중에 가장 큰 대안으로 올라온 게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 방출도 분명히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일본이 이제 해양 방출을 선택했냐면 대기로 방출하게 되면 확산을 예측하는 방법이 어렵고 또 방출 농도 자체도 대기로 나가라 버리면 이제 쉽게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양 방류가 확실하게 통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일본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그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한 건데 그 시점을 올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좀 성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이 자문기관이 있었는데 다핵종 제거 설비 소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네. 처리 방안별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그다음에 작업자들의 위험성 등도 함께 이제 보고서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
앞서 설명했던 지층 주입을 하는 경우라고 선택을 하면 3,976억 엔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하 매몰법은 1,624억 엔, 그리고 수소 배출은 1,000억 엔, 그리고 대기 배출은 349억 엔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해양 방류를 할 경우에는 대기 배출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예.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해양 방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충분한 보관 기관을 두고 이 해양에 방류하는 게 더 환경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중수소가 지금 알프스로 제거가 안 되잖아요. 예.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부지에서 24년을 만약에 보관을 하고 방류를 한다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할 때도 농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 저장 후에 해양 방류를 할 때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희석 후 저장 없이 지금처럼 바로 해양에 방출하는 예산보다 20년 정도 육지에 저장해 두고 방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2배 이상 뛴다고 해서 지금의 선택이 사실상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되는 결정인데 여기에 돈이 좀 포함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방류해도 우리나라 해안은 좀 안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이 수치로만 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난달 한국방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이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분석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네. 결과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요, 이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에서 약 1km 앞 바다에 삼중수소를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연간 최대 방출량인 22조 베크렐을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방류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네. 그 결과 방출 2년 후부터 0.0001 베크렐의 농도가 국내 해역에 일시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4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뒤 우리나라 해역에 본격적으로 이 삼중수소가 유입이 됐는데 이 10년 후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0.001 베크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172 베크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소수점 세 자리 정도의 값이니 실제 있는 값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거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강에 만약에 우리가 침을 한번 딱 뱉어요. 예. 그러면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수돗물로 먹는데 그럼 이 수돗물이 침 한 번으로 더럽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네. 후쿠시마 오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강에 침 막 뱉어도 돼 깨끗할 안 되죠. 거야. 네. 이거는 네, 아니잖아요.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할지언정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죠.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제대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또 희석을 해서 방류가 된다면 태평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미미할 수 있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전 세계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에 선례를 잘 남겨야 하는데 장기 저장 후에 방류를 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아주 좀 성급한 방류 결정을 했다는 게 좀 네. 문제로 보여지고요. 일본 정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이제 아무래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뭐 책임감 있게 오염수를 처리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것을 기대해야 하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또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도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습니다. 네. 사실 미미하더라도 방사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효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